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구 경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지요. 이거는 미친 짓이죠. 이거는 전부 선거 개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단순한 사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선거를 앞둔 그 즈음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이거는 불법 선거 개입이고 부정선거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일부 언론사, 법조팀 기자들과 민변 출신 변호사 등 135명에 대한 통신 자료를 초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진이 일자 마치 누아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언론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문재인 정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곧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장을 향해선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40년, 60년 전 일도 아니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나 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일반 시민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상자가 무려 3,000명에 이른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사찰 행위를 벌일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 검찰의 위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정치인은 차치하더라도 언론인과 일반 시민까지 무분별하게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윤석열 정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도 되겠습니까? 본인 발언에 따르면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이원석 총장은 당장 구속수사해야 마땅한 게 아닌가요? 영문도 모른 채 사찰당한 것이 아니냐는 공포감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러한 검찰의 전방위적 사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지요? 노정면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강백신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일 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며 벌인 일, 주변에 초회 통보받은 이가 수두룩하다. 민주당과 뉴스타파가 공작했다는 프레임 짜놓고 아무나 마구 뒤진 듯하다. 실력 없으면 검사 그만두고 흥신소 뒷조사 일감이나 알아보라. 그것도 그 알량한 검사 위세 없이 할 수 있겠나? 이래놓고도 탄핵소추 당하는 게 억울한가? 탄핵도 너무 우아하다. 쇠고랑 채워야 하지 않겠나?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이런 강백신의 탄핵 사유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언론사 기자들을 위법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의혹이지요. 신장식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통신조회가 정말 유행인 모양입니다. 제 통신기록도 그 유행을 비껴가지 못했네요. 이틀 전 아래와 같은 문자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추미애 의원님, 봉지욱 기자, 노영희 변호사 등 다수가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통신기록 조회를 당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사 사건 관련이라는데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부터 봉지욱 기자, 뉴스아이킥 진행자 신장식까지 한 통속으로 묶어서 한 방에 보내고 싶으셨나요? 상상력도 참 야무지게 허무맹랑합니다. 이 정권의 끝, 이 정권의 축구, 정치검사들의 말로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겁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최경영 언론인도 검찰 문자 캡처를 제시하며 검찰에게 뭐 나오든 내 번호 말고 윤석열, 김건희, 이종호, 권오수 02-800-7070 좀 파봐라. 압색도 좀 하고 3년도 안 남았네. 정치질 열심히 해라.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민훈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상자가 3,0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라고 알려져 있어
내용이 보다 자세히 드러나면 이 사안 역시 윤석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손발인 정치검찰이 정권 수호를 위해 민주주의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어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치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이 전쟁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공안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 공작을 꾸미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의 통신조회는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중대사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을 협박하고 감시하는 범죄 집단, 정치검찰도 해체시켜야 합니다. 이런 자들을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통신 감시망까지 만들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윤석열을 하루속히 탄핵시켜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정치검찰들의 탄핵 당위성은 더욱 강해지는 것이고, 오는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시작으로 정치검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겠지요. 특히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의혹인 것인데, 민주당은 박상용 탄핵 청문회에선 이화영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라지요. 이에 대해 김광민 변호사는 고대하는 바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1심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 4명의 집중 공세를 혼자 받아낸 바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공격하는 국힘당 의원들 모조리 박살낼 것이다. 해외 연수 중이라 청문회 참석 못하겠다는 박상용 검사, 탄핵당하면 직무가 정지되니 당연히 연수는 취소하고 돌아오겠지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화영 측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한민국을 지켰던 인천 상륙작전이 생각납니다. 이화영의 진실 상륙작전 이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대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청문회 생중계에서 알리겠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과 검찰의 거짓 정보를 모두 밝히겠습니다. 해외 유학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으려는 박상용 검사님, 당당하시다면 들어오셔서 청문회 출석 바랍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화영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당연한 것이고, 이를 넘어선 상대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전술과 기만술로 적을 압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찬대 최고와 서영교, 전은수 최고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을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 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불법적 정치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까?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입니다.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 정치 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합니다. 영부인 앞에서는 비굴한 콜검을 자인하면서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는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불능 집단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무차별한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저도 제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통신조회 사실 통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통신조회 대상이 되어야 되죠? 검찰은 왜 나에게 이런 통신조회를 했죠?
이것에 대해서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혹시나 해서 그전에도 통신조회를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저에게 여러 차례 통신을 조회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통신을 조회했는지 알려주지는 않고 비밀스럽게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제가 누구와 어떻게 연루되어 있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검찰이 저를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국회의원 통신을 함부로 조회해도 됩니까? 이 정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알고 검찰을 함부로 부리고 있고 검찰은 콜검이 되어서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2월 23일 공수처가 야당 의원 7명을 포함해서 현직 언론인 등 70명 정도에 대해 통신 조회를 한 사실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요? 공수처가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다.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재명 전 당대표를 비롯한 정치, 언론계, 그 주변 인사 3,000명에 대해 통신 조회를 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하실 건가요? 70명 통신 조회에 공수처 존폐를 검토하자고 했는데 3,000명 통신 조회면 검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도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제1부 대선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사해도 되는 것입니까? 게다가 통신조회를 한 사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들은 2024년 1월 초 4일에서 5일 정도의 조회가 이루어졌음에도 7개월이 지난 8월 초에 통지되었습니다. 30일 이내 통지 규정이 지키지 않으려면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 3,000건들이 전부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등의 우려 있는 경우인가요? 이것이야말로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말씀하신 언론 사찰이고 정치 사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존폐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